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마이크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동안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무슨 이슈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 지난 5년 동안 1170%가 올랐어요. 1170%면 12배, 13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근데 2024년 3월 정도에 120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6불입니다. 5분의 1 토막이 넘게 난 상황이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뭔가 이슈가 생겼겠죠. 이 회사는 딱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느낌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컴퓨터 관련 제품들, 특히 서버가 모여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슈퍼마이크로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AI 관련한 서버를 만들어서 그 AI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텔의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이제 실제 자기들의 서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인텔이든 엔비디아든 다양한 이제 CPU, GPU 그리고 칩들을 받아서 이것을 기반으로 AI 서버를 만들고 이 AI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서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슈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줄여서 슈마컴이라고 하는데 슈마컴은 AI 서버 업계의 엔비디아라고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 AI 서버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또는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여기는 AI의 워크로드, 즉 AI에 필요한 것들이 잘 굴러가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고사양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AI 프로세서, 가속기, 네트워킹,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AI 서버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시키고 문제 없이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993년에 설립됐어요. 93년에 엔비디아도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대만 출신인 찰스 리앙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대만계 미국인이죠. 네, 두 분이 아마 굉장한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연으로 이 슈마컴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부품 업체였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또 그거는 뭐 기판 등을 생산을 해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마더보드, 기판 등 다양한 것들은 대기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HP, 델, 지금도 저희가 가끔 보이죠. 컴퓨터를 만드는 완제품 회사들인데 이곳들이 큰 범위를 갖고 소품종으로 범용적으로 쓰이는 서버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슈마컴 같은 SMCI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양산은 안 된다. 그러면 가품종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맞춤형으로 다품종을 하려면 가장 핵심이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품질에 문제가 없는가. 인데 이 품질은 특히나 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많은 칩들, GPU, CPU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로 인한 또 전기로 인한 열 발생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 열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바로 다음 장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투머로우 그림이 있는 것은 이 찰스 량이라는 이 슈마컴의 대표님이 자기가 이 영화를 보고서 와, 이게 추후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는 저전력에 굉장히 꽂혀서 고효율 저전력 부품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케이스였고, 이 고효율 저전력은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젠슨 황의 엔비디아와도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상당 부분의 칩들이 슈퍼마이크로, 슈마컴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 잘 공급하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잘 구성하는 것에 핵심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제 되는데요.
주요 제품으로 보면 AI 서버, 그리고 서버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AI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그러한 각각의 서버들이고요. 이 서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버를 잘 제조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이 서버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버렉이란 걸 뭐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에 또 서버를 보면 서버 각각의 어떤 칩이나 다양한 그런 부품들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랍 같은 겁니다. 이 서랍이 서버 렉인데요. 이 렉을 잘 만드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발열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부품에 하자가 생겨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에 완성도에 이슈가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서버를 잘 활용을 하려면 어디 가서 또 배워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또 다른 AI 칩들 또는 일반 칩들을 꽂으면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옛날 윈도우즈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꽂으면 바로 재생되는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재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 슈마컴은 굉장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쿨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다양한 칩들이 발열이 심해지면 사실 이것 때문에 화재가 크게 납니다.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한국에서도 SKT였나 카카오, 네,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몇 시간 동안 끊기고.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발열 방지, 그리고 쿨링인데 슈마컴에서 하는 쿨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칩들이 모인 것들을 어떠한 액체에 넣습니다. 그래서 액체에 침잠시켜서 그것을 냉각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한 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다른 곳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 역량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은 사실 부품을 다 하나하나 다른 데에서도 떼서 썼었어요. 근데 이 슈마건 같은 경우에는 A부터 G까지 모두 다 자신들이 생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고 문제가 생겨도 어떤 걸 치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좋게 만듭니다. 근데 최근 3년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 21, 22, 23년 보면 매출이 1년마다 1.5배, 1.4배 뛰었고 영업이익이 2.7배, 2.3배, 순이익도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1년 대비 23년에 6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AI 시대를 맞아서 훌륭한 기술력, 그리고 훌륭한 제조 역량을 가진 슈마컴이 굉장히 실적을 높게 이제 가져가고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가 2023년 초 대비해서 2024년 3월까지 거의 15배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이 종목이 그렇게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났느냐? 그것은 바로 이 EY라는 곳의 감사직 사임입니다. EY는 세계 4대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감사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사는 어떤 회사가 회계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를 할 때, 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것이 옳고 또는 이것이 문제없이 작성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업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회사일수록 사람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이 회계법인들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EY가 그중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최근에 SMCI,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감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 이유를 들어보니 회계 조작에 대한 네,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 즉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비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투명성도 없고 이사회도 회장 아까 말한 찰스에게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연관되길 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사임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첫날에는 30% 빠졌고 둘째 날에도 10% 이상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까지의 현황이고요. 그럼 과연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 아무리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회사가 쌓아온 저력, 이미 30년이 넘은 회사이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AI 수요, 챗GPT로 대변되는 그 AI 수요가 모두 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을 이루는 AI 서버를 만드는 것이 슈마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 슈마컴의 선행 PER, 즉 이익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한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업계 평균은 13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훨씬 싼 상황이죠. 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이 이슈, 회계 이슈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 서로 간의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잘 정리를 하면 추후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방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회계 이슈가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2018년에는 이미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이미 폐지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때도 보고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생겼던 문제였고요. 2020년에는 내부적인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SEC,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죠. 여기에서 기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벌금을 약 한 200억 이상 내면서 결국에 해소가 되긴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올해도 이번 11월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10월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8월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기에 거버넌스와 회계 부정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때도 주가가 약 10%에서 20% 정도 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회사 이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량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형제들이 에이블컴 컴퓨웨어라는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약간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슈마컴은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네, 10조가 넘는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이 슈마컴이나 에이블컴이나 컴퓨웨어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다시 이 매출을 또 다른 회사에 넘겨주게 되면 에이블컴이나 컴퓨웨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중개로만 이제 매출과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슈고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뭐가 옳은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번에 볼 수 있는 이슈는 11월 5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까지 이제 며칠 전에 제기되었던 이 이슈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또 이슈가 있다면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